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로 마무리하기들 문제들 중에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부분에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보면 62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7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면 y는 3의 x-a 제곱 플러스 b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 a, b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두 개의 값을 합한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제 충분히 이 식을 보면은 점근선이 얼마인지 뭐 이렇게 원래 원본 그래프를 얼마큼 옮겼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y는 b, 지금 밑줄 친 부분 이게 바로 점근선이죠. 그죠? y는 b.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봐봐.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원본 그래프죠,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요거 보면 b가 이렇게 넘어가면 y-b는 3의 x-a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게 x 자리에 x 빼기 a가 들어갔고요. y 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갔으니 이렇게 옮겨진 게 어떻게 옮겨진 거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이동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이 원본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죠? x축이죠, x축. 그러니까 y 이퀄 0이 점근선이었어, 얘가. 자, 점근선도 이 이동만큼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공부했지만 x축 자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x축으로 이동하는 거는 변함이 없죠. 이 x축이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똑같은 x축이에요. 이 점근선 x축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지금 y축으로 b만큼 갔으니 y축 b만큼 갔으니 이 점근선도 b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y 이퀄 0인데 b만큼 움직이니까 y 이퀄 b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y 이퀄 b. 그래서 이 녀석의 점근선은 y 이퀄 b다. 점근선이 y 이퀄 b다. 그런데 y는 b 여기 있네. y는 b. 그러니까 문제가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자, 알아냈고요. 자, 이제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3의 x 빼기 a,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썼어요. 근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 여기 한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점. 자, 요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절편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y 값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그렇죠? 요 값이 y가 되는데 y가 얼마라고? 0이라고 0. 자, 그럼 1이 이렇게 넘어가면 1이 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하면 이 1은 3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의 몇 제곱이 1이 됩니까? 그렇죠? 3의 0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요 밑줄 친 빨간색 부분이 0이 돼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a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a 값이 얼마인가요? a 값이. 저 a 값이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자, 두 개의 값을 합하면 얼마냐?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겠죠? 네. 요 기본 형태, 이동되어 있는 기본 형태. 사실은 이게 이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거다. 이런 거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y는 b, 이게 바로 점근선이다. 이게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해봤고요. 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보기에서 함수 y는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랬어요. 자, 먼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참 이런 문제 풀 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는요, y는 식을 좀 바꿔볼게. y는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잖아. 그래서 5에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x 빼기 1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이 마이너스가 이 5를 역수를 취해줄 수 있는 거니까 5분의 1, 그 다음에 x-1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얘는 원래 원본이 뭐냐면 y는 5분의 1의 x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그지? x자리에 x-1 넣으면 x축 1만큼 이동하는 거잖아.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이 플러스 1이 왼쪽으로 넘어가면 y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모양인지만 보면 되니까. x축, y축, 0. 자, 먼저 이 빨간색 원본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죠. 감소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0일 때 1 지나는 이게 빨간색, y는 5분의 1 x 제곱 그래프가 되고요.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게 바로 이 파란색,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점근선도 1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왜냐면 여러분 방금 전 7번 문제에서 했죠. y는 1, 이게 바로 점근선이니까 y 이퀄 1이라는, 자, y 이퀄 1, 요게 y 이퀄 1이야. 요걸 점근선으로 갖고, 실제로 얘가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라가면 원래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그 x축 점근선이 위로 한 칸 올라가면서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아마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선 얼마를 지날까? x가 0일 때 얼마일까? x가 0을 대입하면 5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죠. 5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6이죠. 그래서 이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이런 파란색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알려준 함수의 어떤 정도 개형, 그래프의 개형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보기를 보면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자, 치역은 y값이, 이제 치역은 y값을 말하는 건데 y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y는 1보다 큰 쪽에 바로 이 치역이 되니까 이 파란색 하늘색의 그래프가 1 이후에만 나오죠. 1보다 높은 데서. 그런데 문제가 여기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죠. 요 이퀄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y는 1은 점근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y는 1에 우리가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y가 1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y 값이 1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치역은 사실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끝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옳지 못한 게 되는 거고요. 니은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즉 감소함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응? 여러분 a, 그러니까 밑이 1과 0과 1 사이 5분의 1, 그죠? 5분의 1, 그 감소함수죠. 그래서 얘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이야기가 되고, 자, 디귿 역함수는 요거다라고 했어. 여러분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역함수 우리 1학년 때 배웠는데, 자, 역함수는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죠. 즉 y 이퀄 x의 대칭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보통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자, 이 녀석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여기 y 자리에 x를 쓰는 거야. 이렇게 x는 그다음에 여기 x 자리에 y를 쓰는 거야. 5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y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y는 요 1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양하면
이항하면서 자리를 바꿀게요. 어떻게 바꿔요? 5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x 빼기 1 이렇게 돼. 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 5를 우리가 이제 이 지수 형태를 로그 형태로 바꿔야겠죠? 지금 원래 지수 함수였잖아. 지수 함수인데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우리 수업 시간 했었죠? 네.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니까 얘를 로그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로그 5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자,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5의 x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5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함수의 모양이 되겠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y는 얘랑 같은 건가요? 네, 거의 똑같죠. 지금 더하기 1이 있고요. x 빼기 1이 있고요. 근데 문제가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5인데 여기는 5분의 1이잖아요. 아, 눈치채셨죠? 같은 거죠. 그죠? 왜냐면 이 5분의 1이라는 게 5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이 마이너스 1제곱이 요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같은 식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역함수는 이 녀석이 맞다. 그래서 얘도 옳은 게 되고요. 그래서 8번 문제는 우리가 니은, 디귿 이 두 개가 옳은 것이라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A가 0과 1 사이예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N은 자연수일 때 세 수의 요 세 개의 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A와 B와 C가 지금 루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수 형태로 완전히 바꿔보도록 하죠. 그러면 1번, A죠. A 1번이래. A는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의 n-1분의 n, 루트 앞에 있는 n 플러스 1 제곱근. 요거는 이제 분모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B는요. B는 A의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C는요. C는 A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국 Y는 A의 x제곱이라는 요런 함수에서 요 x자리에 한 번은 n 플러스 1분의 n, 한 번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한 번은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한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얘가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그죠? 왜?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죠. 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x자리에 큰 수를 대입할수록 더 작아지는 거죠. 여기다 큰 수를 대입할수록 이 y값, 이 계산 결과는 더 작아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n 플러스 1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수가 계산 결과는 가장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큰다를 보내죠. 요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큰 수인가. 여러분 이거 보면 n 플러스 1분의 n,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n이 막 써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이거 n 더하기 1이 n이 만약에 이제 1이라고 생각해. n이 1이라고. 그러면 2분의 1 요거는 3분의 2 요거는 4분의 3 이렇게 되죠? 여러분 2분의 1과 3분의 2와 4분의 3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큽니까? 4분의 3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n 플러스 1분의 n 요거랑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요거랑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 요 세 개를 비교할 건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겠냐고. 얘가 제일 크단 말이지. 얘가. 그렇겠죠. 더 큽니다. 네. 이걸 뭐 증명하려면 이제 이걸 빼서 뭐 통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 대신에 1일 경우에는 이렇게 성립하고 2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수 얘가 제일 큰 수이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얘를 x에다가 얘를 대입한 요 결과는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야. 얘가 제일 큰 수기 때문에 c 값은 제일 작은 값이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하자면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가 작고 a가 제일 크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감소함수인 것을 알고 지수에 들어갈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를 대입한 게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요 밑줄 친 세 개 중에 가장 큰 게 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은 제일 작은 값이다. 이게 어떻게 큰 줄 아냐? 원래대로 하면 얘를 다 증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n에 관련된 식은 요거 이게 왜 얘보다 큰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n 대신에 1 같은 거 넣어봐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크고 중간 여기서 잡고 이렇게 됩니다. 네, 9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예요. 함수 fx는 2 플러스 로그 2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대칭 이동하고 그러면 gx가 된대요. 그럼 g에 5를 넣는 값은 얼마냐? 그랬어.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라는 대로 시작하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가라. 선생님 어떻게 하랬어? x를 쏙 빼고 x 빼기 2를 대입하면 이게 x축으로 1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y를 쏙 빼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에서 여기 지금 fx를 우리가 y라고 생각하면 요 y 자리에 뭘 넣는 거야? y 자리에 y 플러스 1 넣는 거야. 그래서 y 플러스 1은 2 플러스 로그 2에 여기 x 자리에 x 빼기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한 거라고. x 자리에 x 빼기 1 넣고 y 자리에 y 플러스 1 넣으면 평행 이동이 된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y는 2 플러스 로그 2x 마이너스 1인데 여기 1이 넘어가서 빼기 1이니까 2 대신에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2 대신에 마이너스 그냥 1 쓰면 되겠죠? 2에서 1 빼니까. 자, 이제 이게 평행 이동한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래요. 여러분 근데 대칭 이동하면 대칭 이동은 곧 뭐랑 연결돼 있어? 뭐랑 연결돼 있어? 벌써 써버렸네. 역함수랑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 이동을 하면 역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역함수가. 그래서 이걸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 대칭 이동 시키려면 x랑 y랑 바꿔서 또 해봐야 되잖아. 근데 그것보다 이 문제는 어떤 걸 요구하는 것 같냐면 그 역함수를 했더니 gx가 만들어진 거야. 이거의 역함수가 gx가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g에다가 5를 넣어라. 우리 앞에서 공부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에다 5를 넣어라 이거잖아. 여기 x가 있고 여기 y가 있는데 1로 가는 게 지금 문제의 fx고요. fx가 아니지. 평행 이동한 얘지. 평행 이동한 이 녀석이고 반대로 가는 게 gx인데 여러분 이거 f라고 썼지만 얘가 아니고 요거 평행 이동한 f를 평행 이동한 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야. f 다시라고 할까?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g에다가 5를 넣어라. 여기다 5를 넣어라. 5를 gx에 대입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5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 나오니? 물어보는 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a를 f 다시에다 대입하면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넣었을 때 답이 5가 나올 수 있도록 얼마를 넣으면 되겠냐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a를 넣어볼게요. 1 플러스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은 그 결과가 5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게 f 다시야. f 다시.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로그 2의 a 마이너스 1은 요거 넘기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a-1은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16, 2의 4제곱 16. 그러므로 a는 얼마? 17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 a가 17. 그래서 요 값은 17이 되는 거야. 5를 대입하면 5를 g에 대입하면 17 나오고
17을 F-에 대입하면 5가 나오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굳이 역함수식 자체를 구하지 않아도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함수 y는 복잡하게 생겼네요. 로그 8분의 1에 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x는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2차 함수도 알아야 돼.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수업 동영상을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선생님 유튜브에서 최대 최소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로그 8분의 1, 그러니까 밑이 8분의 1이니까 이 y 자체는 무슨 함수예요? 증가야, 감소야? 얘는 감소함수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제일 작은 거, 최소를 대입해야 이 y 값이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몇 번 얘기해서 지금, 그죠? 감소함수는 작은 값을 넣어야 큰 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긴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의 결과 가장 작은 값이 되었을 때, 얘가 가장 작은 값이 되었을 때 이 로그의 값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 알려줬잖아. 제일 큰 값. 다시 말하면 이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기 위해서는 요 2차 식이 가장 작은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최소값이 돼야 되는 거지. 결국에 x가 2일 때 이 2차 식이 최소값을 갖는다 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잘 봐. 좀만 더 이해해보자. 봐봐. y는 로그 8분의 1에 선생님이 여기 2차 식인데 이걸 내가 큰 x로 이렇게 써볼게. 여러분 이 x가 가장 작은 값일 때 이 y가 제일 큰 값이에요. 근데 지금 최대값이 갔는데 마이너스 1이래.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저 큰 x가 얼마가 돼야 될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여러분 이거 x는 얼마야? x는 8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8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얼마? 이 역수니까 8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x가 8이 되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게 바로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x는 8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밑줄 친 요만큼이 8이 되었을 때 어렵다 그지? 저게 8이 되었을 때 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걸 문제를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면 이거 됩니다. 봐봐. 그러면 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잘 알아들었다면 지금 하는 내용이 이해가 갈 거예요. x제곱 빼기 ax 플러스 b가 얘가 x 이퀄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게. 응? y는 맞아. 이 y랑 달라요. 네. 함수로서 y를 써준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거 2차 함수죠. 이거 2차 함수가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가 되는 거죠. 왜? 얘가 최소값 8을 가져야 로그 8분의 1에 8 해서 이 전체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2차 함수가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도록. 근데 여러분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최소에서 배웠던 거예요. 바로 뭐냐면 y는 x-2의 제곱 완전 제곱식 플러스 8 이렇게 생긴 녀석. 이게 2를 넣었을 때 x에 2를 넣었을 때 답이 8이 나오는 녀석이야. 2를 넣었을 때 최소값 8. 왜냐면 이게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지? 여기 대칭축이 있고 이게 x가 2일 때 이때가 8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요게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이 되고 더하기 8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기 x제곱 앞이 1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숫자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어요. 여기 1이니까 여기 1 그대로 쓰면 되고요. 결국에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 녀석은 2차 함수가 되고 얘를 전개하면 요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얘를 전개하면 이 식이 돼야 돼. 자,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뒤에 8 더하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a가 얼마냐? a가 4가 되고요. a는 4. 그리고 b는 12가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a랑 b를 합하세요. 그랬으니까 a 더하기 b는 16.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특히 여기 부분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설명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죠. 네. 11번 문제 이게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이해하면 좋겠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던 건데 반복적이죠. 자, 얘가 감소함수니까 여기에 들어간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넣어야 이게 최대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얼마여야 되냐면 8이어야 된다. 8. 최소값 8. 왜 이게 8이 돼야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최대값을 가지니까. 근데 그 8을 언제 갖냐? 결국에 x가 2일 때 가져야 되는 거죠. x가 2일 때. 그래서 이 2차식이 x가 2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고 요걸 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주 복잡하게 생긴 중간에 로그도 껴있고 실근을 갖지 않게 하는 실수 a 값 중에 정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여러분 실근을 갖지 않는다. 답이 실근이 아니다.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1학년 때. 여러분 그죠? 어떤 거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이런 게 있었어. 여러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경우에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d라고 쓰는데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죠. 요게 0보다 크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요 판별식이 0과 똑같으면 중근을 갖게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제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이게 바로 실근이 없게 되는 거죠.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되는 실근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을 갖지 말아라. 그럼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인데 근해 공식에서 루트가 안에 있는 거잖아. 근해 공식 알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지? 근해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 루트 안에 있는 녀석 b제곱 빼기 4ac가 양수 0보다 크면 루트 얼마 이렇게 있고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답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0이 돼버리면 루트 안에가 0이 돼버리면 루트가 사라지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사라지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가 음수면 음수 0보다 작으면 그러면 허수가 되잖아.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허수가 되니까 허근이 되는 거야.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를 우리가 판별하는 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허근인지 실근인지 알아내는 판별하는 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서로 실근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허근이 돼야 되니까. 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자,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서 지금 x제곱 앞에가 1이잖아.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1은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만큼
이 밑줄 친 부분이 B가 되는 거죠. 그죠? A, B, C. 그래서 판별식 적용하면 판별식 적용해볼까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제곱, 이게 B의 제곱 빼기 4AC 4 곱하기 A 1 C 1 다 1이니까 그냥 곱할 필요가 없죠. B제곱 빼기 4AC 한 개, 이게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2가 곱해 있는 걸 보고 짝수 판별식이란 걸 써도 됩니다.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하는데 그거는 B,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걸 B'이라고 하고 B'의 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뭐 그것까지 기억을 못한다. 그럼 이제 판별식을 어쨌든 쓰면 되는데, 좀 생각을 잠깐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마이너스 2도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될 거 아니야, 4. 그럼 여기도 4가 있고 여기 뒤에도 4가 있어요. 이 4는 약분해버리면 여기 0은 뭐 4로 나눠도 0이니까 이 부등식을 4로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 2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4 약분되고 여기 4도 약분돼서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걸 풀면 돼요. 자, 로그 2의 A라는 걸 선생님이 앞으로 자주 써야 되니까 뭐 쓰기 좀 귀찮아서 이걸 우리가 큰 A라고 대체해 써볼게요. 큰 A. 그러면 결국 이걸 전개 2 빼기 A의 제곱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죠? 불러볼까요?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로그 자체를 A로 바꿨어요.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요 마이너스를 여기 4랑 합해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인수분해 되네. 3하고 1. 그래서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플러스가 아니네. 그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다시.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A 값은 얘가 1일 때 0이 되고 여기 3일 때 0이 되잖아요. 그것의 사이. 그래서 A는 1과 3의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차 부등식 한 거지. 자, 이제 A를 우리가 원래 녀석으로 바꿔줄게요. 로그 2의 스몰 a. 요게 이제 1과 3 사이였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3은 밑을 로그 2로 바꿔주면 3은 얼마로 쓸 수 있어?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요게 이제 2의 2가 1이니까 세제곱하면 3이잖아. 그 왼쪽에 1은, 자, 왼쪽에 1은 밑을 2인 로그로 바꿔주면 2가 되겠죠. 2의 2. 맞아요? 자, 이 상태면은 우리가 이제 요 진수끼리 비교할 수 있겠지. 자, 밑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함수라서 방향이 바뀌지 않죠? 진수끼리 그대로 쓰면 돼. 그러므로 A는 2보다는 크고 2의 세제곱인 8보다 작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2와 8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됐어. 답은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처음 출발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었어. 바로 진수 조건인데요. 여기 지금 로그 2의 A라는 게 문제에 껴있잖아. 그럼 이 A는 항상 양수여야 되지. 진수 조건. 그래서 A는 0보다 커야 되는 조건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셨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특별히 이미 답 자체가 0보다 큰 거잖아. 2와 8 사이니까.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이 이 답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부등호 문제, 로그 부등식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수 조건을 항상 생각해 둬야 된다. 이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A는 2와 8 사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A 값 중에서 정수의 개수, 자, 2와 8 사이의 정수 개수 뭐뭐 있죠? 3, 4, 5, 6, 7 몇 개예요? 5개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수는 5개다.
자, 이것도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그와 지수함수 로그함수 부분에 있는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